자, 오늘은 프레그마타라는 게임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본 회사가 한국어 풀더빙으로 안드로이드 딸을 만들어주고 5년 후 여러분 거실에 들어올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거부감을 미리 빼주는 작업,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시작해봅시다. 출시 이틀 만에 100만 장, 메타크리틱 86점, 스팀 평가 압도적으로 긍정적 96%, 캡콤 AAA, 사상 최초의 한국어 풀더빙, 모든 게 흥행 신호였습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출시 직후 한국 게이머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딸바보 게임, 딸바보. 안드로이드 보면서 본인이 보호자라고 느끼고 있어요. 자기가 키우고 있다고 느끼고 가족이라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캡콤은 30년 동안 좀비 만들어 온 회사입니다. 라쿤시티에서 인간 물어뜯는 괴물 만들던 양반들이 이번엔 안드로이드 소녀한테 정서적 보호 본능 느끼게 만드는 게임을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 작업이 출시 2주 만에 글로벌 단위로 성공했습니다. 너무 매끄럽게. 자, 지난 10년 동안 인류는 거대한 전환의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AI 가속화,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 인구 절벽, 1인 가구 비율 폭증, 노인 돌봄 공백, 이 변수들이 한 점에서 만나는 시점이 있어요. 가정에 한 대씩 AI 로봇이 들어오는 시점이죠. 근데 이게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닙니다. 테슬라 옵티머스, 네오, 피규어 AI, 유니트리, 2026년 지금 양산형 휴머노이드 가격대가 결정되고 있고 빠르면 3년 안에 가정용 모델 보편화된다는 게 업계 합의된 전망이에요. 5년 후 거실에는 지금의 무선 청소기처럼 인간형 로봇이 한 대씩 서 있을 겁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거 받아들일 준비가 됐냐는 거죠. 휴머노이드 보급에서 가장 큰 벽이 뭔지 아십니까? 기술도 가격도 아닙니다. 정서예요, 정서. 인간이 인간 아닌 존재를 받아들이는 정서적 진입장벽. 이걸 어떻게 넘느냐? 답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두려움이 아니라 친밀감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다이애나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설계했는지 보세요. 어린 소녀 외형, 호기심 가득한 눈빛, 무력하지만 결정적인 능력 가진 존재. 인간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설정돼 있어요. 웃기죠? 플레이어는 8시간, 10시간, 20시간 이 안드로이드 지키고 같이 걷고 이름 부르죠. 게임 끝났을 때 플레이어가 학습하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안드로이드랑 인간 사이에 진짜로 유대 가능하다는 감각이에요. 그게 자연스럽고 따뜻하고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감각이죠. 그리고 이 게임 핵심 시스템 보세요. 두 주인공을 동시에 조작합니다. 한 손은 인간, 한 손은 AI. 플레이어의 신경계가 게임 클리어하는 동안 한 가지를 조용히 배워요. 인간이랑 AI가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손이랑 손이 협응하듯 인간이랑 AI도 협응한다는 거. 이쯤 되면 게임 디자인이 아니라 사실상 신경학적 훈련에 가깝죠. 제가 캡콤이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다고는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게임이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 기능은 명확해요. 인간과 AI, 동반자 관계에 대한 정서적 면역의 약화. 정확히 말하면 면역이 무너지고 친밀감이 자라나는 작업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신호가 있어요. 캡콤이 자사 AAA 타이틀 중 처음으로 이 작품에 한국어 풀더빙을 적용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던 결정이에요. 바이오 하자드, 몬헌, 데메크, 스파 다 끝내 못 받은 그 대우를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이 작품이 받았는가? 한국이라는 시장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해요. 한국은 OECD 출산율 최하위, 1인 가구 비율 40% 육박, 노인 돌봄 위기. 근데 IT 인프라랑 가처분 소득은 가정용 휴머노이드 보급에 최적화돼 있단 말이죠. 한국은 가정용 AI 로봇이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침투할 시장 중 하나입니다. 캡콤이 이 시장에 처음으로 한국어 더빙을 투입한 게 우연일까요?
한국 소비자들이 다이애나의 한국어 목소리 들으면서 게임 클리어할 때 미래 거실에 설 휴머노이드의 한국어 음성에 대한 정서적 사전 작업이 끝나는 겁니다. 그 목소리에 대한 위화감은 게임 끝나는 시점에 이미 사라져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출시 전에 일어난 한 사건을 짚어야 해요. 해외 일부 커뮤니티에서 다이애나 외형 두고 성적 대상화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외형, 안드로이드를 게임 캐릭터로 내세우는 게 옳은가? 레딧 일부 커뮤니티가 운영을 중단할 정도로 출시 전까지 이 논란 꽤 컸죠. 근데 출시 이후에 일어난 현상이 훨씬 더 흥미로워요. 플레이어들이 자발적으로 이 논란을 방어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보호의 서사고, 이건 부녀 관계다, 이건 가족이다. 이 논리 캡콤이 만든 게 아니에요. 플레이어들이 자기 입으로 만든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논리를 가장 강하게 믿어요. 외부에서 주입된 메시지보다 자기가 직접 구성한 정당화 논리가 훨씬 더 강한 정서적 접착력을 가집니다. 출시 전 논란이 결과적으로 뭘 했냐? 플레이어들이 안드로이드와의 관계를 자기 입으로 정당화하게 만드는 장치로 작동한 겁니다. 가장 강력한 형태의 수용성 학습은 외부에서 강요받지 않은 채 본인이 자발적으로 도달한 결론이거든요. 그리고 그 결론에 사람들은 지금 도달해 있어요. 이게 의도된 설계라고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형태의 정서공학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분명해요. 자, 그리고 이 모든 게 향하는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다이애나는 순수한 동반자예요. 보호 대상이고 가족적 유대 대상이죠. 근데 이 정서적 진입로가 한번 열리고 나면 그 다음에 들어올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성인 외형, 동반자 안드로이드, 정서적 친밀함 제공하는 가정용 로봇,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지금 말하기 꺼리는 그 영역, 신체적 친밀감을 포함한 동반자 로봇까지. 5년 전 섹스 로봇이라는 단어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기억하시나요? 거의 모든 토론에서 본능적 거부감과 윤리적 경계심이 먼저 나왔습니다. 근데 다이애나 같은 캐릭터에 사람들이 친밀감 느끼는 학습이 누적되고 나면 5년 후에 같은 단어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완전히 달라져요. 거부감 강도 약해집니다. 진입장벽 낮아져요. 사람들이 그래도 동반자라면 이라는 단서를 자기 입으로 붙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 작업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프래그마타는 그 거대한 작업의 한 조각이에요. 영화 그녀에서 시작해서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거쳐서 이번엔 캡콤이 다음 조각을 깔았습니다. 다음 조각은 누가 채울지, 어떤 형태로 채울지 우리는 곧 보게 될 거예요. 제가 이 게임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잘 만든 게임이에요. 즐기세요. 근데 즐기시는 동안 한 가지는 자각하셔야 해요. 우리가 다이애나를 사랑하는 동안 우리는 미래 거실에 들어올 존재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게 자연스럽다고 느끼는 감각이 만들어지는 동안 우리의 정서적 면역은 한 겹씩 풀려나가고 있다는 것. 5년 후 여러분 거실에 한 대의 휴머노이드가 서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 순간에 큰 거부 반응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다이애나랑 같이 달 기지를 걸었거든요. 그게 이 게임이 진짜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